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0일 아침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알찬 방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정말 제대로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어제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서로가 경쟁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일단 큰 물꼬는 터졌고 실무 협상만 남아 있는데요. 여전히 실무 협상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아직도 여러 고비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젯밤 사실상 시간상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제가 새벽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여파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이루어졌던 이 단일화 이루어졌던 한명숙 사건에 대한 대검 회의 내용, 이걸 먼저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조남관 총장 권한 대행이 쉽게 얘기해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일을 저지른 거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없는 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관 차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현 정권과의 인연은 노무현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민정실에서 특별감찰 반장을 2006년 4월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순장조로 불렸고,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2009년도 5월에 서거 당시에 광주지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봉화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검찰 내무망에다가 이 부인이 이럴 때 왜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 거기까지 왜 가느냐, 이렇게 만류했지만은 결국은 조문하고 오는 것이 도리다, 인간에 대한 도리다 라고 생각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검찰 내무망에 올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결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 MB 정부 때는 조금 한직을 떠돌다가 현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 감찰실장을 걸쳐서 국정원 개혁 TF 적폐청산 TF 팀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직원장들 3명이나 이 구속을 시키는데도 사실상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추미애 때 검찰국장, 그 이전에 동부지검장, 그 다음에 추미애 때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대검 차장으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남관 차장이 현 정권에서는 이성윤이하고 전주고 동문이기도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 최근 지난 연말에 추미애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징계 조치를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해서 민털이 베끼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이 조치로 인해서 완전히 민털이 베끼다 보니까 여권의 실제들이 일제히 쫓아내야 된다. 정치 검사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권 친문 강성들. 이제는 조남관이를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말이죠. 어제 이 결정은 14명이 이제 토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대검의 부장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고검장이 6명이에요. 그런데 14명 중에 10명이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2명에서 2명은 기권하고 2명은 반대를 했어요. 이 찬성을 했어요. 기소하는데 찬성. 이 찬성한 사람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로 나오지 않는데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남관과 한동수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고, 아니다, 둘 다 참여해서 14명 모두가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으면서 조남관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조남관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다룬다는 의미의 기권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번 회의를 개최할 때 부장회의를 하라는 사실상의 박범계 지시를 거역하고 고검장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절묘한 신의 한 수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박범계의 지시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아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모양은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은 대검 부장회의를 하면 전부 애완견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뻔하다. 그러니까 고검장들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이 박범계의 지시를 사실상의 반박 성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쭉 언론 보면 이 반박했다는 저의 평가와 대동소이한 이 언론 주류 언론의 이 보도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대검 차장이 이 정권의 중요한 고비마다 정권에 반하는 조치를 한 걸로 여권에서는 보고 있고,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아끼는 지켜야 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사실상 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일단락이 안 되고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뭐냐, 이제 박범계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중요한 단서를 얘기했어요. 퇴근길에 기자들이 만약에 대검에서 만약 부장회의 불기소 이번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 되겠다. 제가 중시한 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결론을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이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끝까지 본인 고집대로 뭔가를 일을 저지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얘기할 때 박범계가 판사 시절에 오판해가지고 무죄인 사람을 갖다가 유죄를 때려서 수년간에 걸쳐서 투옥하게 만들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됐어요. 무죄로 판결이 나오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판사를 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런데 6,000쪽짜리 수사 기록을 갖다가 책상 위에다가 쫙 깔아놓고 그거를 또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범계는 말이죠, 이 쇼에 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데 그 엄중한 사안을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가 읽는다고 갖다 놓으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구한 발상이고 얼마나 유치한 발상이고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한 발상이냐. 그 SNS에 올린다고 해서 박범계가 6,000페이지를 다 제대로 읽었구나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쇼다. 쇼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도 쇼의 연장선상에서 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쇼를 하다 보니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 나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당당한 오히려 멋진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더군다나 고위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정당한 그리고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꼼수를 부려요. 그러니까 쇼와 꼼수가 저는 박범계의 대명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니야, 결과가 나오면 내가 따져보겠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일단 자락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행간을 보면 공소시효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22일이니까 이틀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번 발동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기소해라, 이런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것도 법 쪽에서 나오는 의견이에요.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들이 볼 적에도 이런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렇게 쇼를 강수를 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으로 이미 2번이나 내렸잖아요. 대검에서. 한 번은 고검장급 고검장과 그 다음에 검사장급 부장회의에서, 그리고 한 번은 부장검사급 연구관들 회의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2차례나. 근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기소하라 지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그런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쇼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하면 역풍이 불어 이렇게 말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초강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
대검 부장회의 결과는 받아들여요. 일단. 그렇지만 수사상 문제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당시 수사팀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같은 이런 징계 수위를 낮은 수준의 징계라도 해가지고 최소한도, 왜냐하면 위중 교사는 지금 입증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혐의니까, 불교소니까. 그래서 품의 손상 아니면 직무 위반 이런 것을 문제시 삼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과정을 중시한다. 여기에 이런 뼈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가 지난 17일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뭔가 이 본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쇼, 그리고 또 이 꼼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파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박범계가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겠느냐? 그래서 한명숙을 재심 사건을 대심의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또 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검언 유착 의혹, 이것을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채널A 사건 때, 그래서 이 채널A의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이것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언 유착 의혹,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지씨예요. 지모 씨라고. 이 지씨가 그 당시에 이 채널A 사건을 해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게 한 거예요. 추미애가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 사기범인데, 사기 5범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범계가 추미애에 이어서 제보자 X로 언론에 등장하고는 이 지씨에 넘어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검에서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지씨의 말 하나를 믿고 또다시 박범계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 보도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MBC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강욱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딱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모씨,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것을 링크를 걸어 놓으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이렇게 썼어요. 이 이후에 이성윤이가 쭉 조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맞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이 보고를 수사팀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개월째 붕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지씨는 본인이 유시민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캐려고 했다고 한 그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죠. 이철 이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지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재판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명숙 위중교사 의혹 역시 이 지씨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대검 감찰부, 즉 한동수 부장한테 이 지모 씨가 재소자 한씨, 즉 한만호 씨는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폭로하려고 했었다, 이런 진술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 씨는 자신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4년 2월에 변호인 접견장에서 이 재소자 이 한만호 씨를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주장을 하면서 이 한만호 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아주 의도적으로 부여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이 한만호 씨의 경우에는 2011년도 당시에 수사팀이 뭐라고 했냐면, 한만호 위중을 정연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한 씨는요, 한만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구속되어 있는 다른 한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재소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재소자 한 씨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 씨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신빙성을 부여해줘야 이 모해 위중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위중교사죄가. 그렇지만은 이 한 씨는 2011년 당시 수사팀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한만호 위중을 증언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한만호가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팀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이 한 씨는 아예 법정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여권이 작년 총선 납승 이후에 위중 교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불지필 무렵에 이 지 씨가 주변에 모 매체와 관련 방송을 준비 중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그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고, 지 씨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수차례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 지 씨에 대해서 법원에서 특단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사법부까지 나서서 지 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 씨가 거짓으로 이게 꾸미고 있는데도,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에 의해서 박범계까지 지 씨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추미애에 이어서 박범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대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수천지청장을 지낸 이 미스터 쓴소리 이 김종민 변호사, 현 정권 들어와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검사장 2명, 이 사람들은 정치검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수사지휘권 무리하게 발동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박범계는. 그래서 제가 박범계 사퇴하라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가 6,000페이지 기록을 직접 봤으니까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소 명령의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까 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이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이 2명인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반드시 공개하라, 밝혀라. 그래야만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한 2명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김종민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무리한 이 박범계의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박범계가 이제 기소해 이렇게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과 이 관련 뉴스를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박범계 초강수에 대비한 여론의 결집을 도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또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오늘 또 주말이긴 하지만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즉각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간색 구독 버튼만 꾹 눌러주시고 이 강견, 중견 이상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